온 나라가 주가 조작 사건으로 시끌시끌합니다. 연예인과 정치인, 경제인 등 많은 사람들이 연관되어 있다는 기사가 연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이번에 확실하게 작전 세력들을 뿌리 뽑아야 됩니다. 국민들이 분노하고 이슈가 되면 국가가 일을 해요. 근데 우리가 침묵하면은 국가도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슈가 되니까 이번에 수사 대상이 수면 아래 그분들한테도 향하고 있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회장님들 이름도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칼날은 이번 사건을 비호해준 정치인들이겠죠. 명동 사채업자들은 돈을 빌려준 역할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연루될 것 같아 보이진 않아요. 수사가 수면 아래로 내려갔다는 걸 느끼는 이유는 이들인의 분이 일어나면서 폭로를 하기 때문입니다. 잡혀도 기술자들이 입에 자물쇠를 달고 형량을 받고 나오는 게 보통 무리인데 이번 기술자들은 1인자와 2인자 사이에 내분이 일어났고 서로 폭로전을 하면서 나는 죄가 없다라고 항변을 하고 있어요. 내분으로 돈을 잃은 기술자와 스피커들이 수면 아래 회장님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사건의 진실에 좀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알고 있던 내용들이 혹 제가 루머일까 싶어서 말하지 않은 것들도 많았는데 이번에는 이런 것들이 하나씩 뉴스로 보도가 되고 있어요. 사실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걸 봤을 때는 내분으로 인해서 폭로전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뉴스에 나오고 있는 사실들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피커 중에서는 임창정 씨 말고도 박혜경 씨도 수면 위로 드러났죠. 뉴스에는 유명인이 몇 명이 더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기술자인 나 대표도 사실로 확인이 됐습니다. 나 대표도 손실을 봤다면서 억울하다고 항변하고 있죠. 빵에 가야 할 사람이 인터뷰를 한다는 거는 뭔가 억울하고 화가 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인자가 배신을 쳐서 먼저 주식을 파는 바람에 하한가를 맞았고 나 대표와 나 대표 세력들이 큰 손실을 본 게 아닌가. 그래서 배신자들도 다 같이 빵에 데려가기 위해서 인터뷰를 하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화가 더 크기 때문에 자신들은 억울하다고 말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예상해 볼 수도 있어요. 라 대표는 하한가 이틀 전에 600억씩 주식을 처분한 다우데이터 김익래 회장을 생각합니다. 돈을 번 사람이 범인이 아니냐, 자신은 잃었으니까 범인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하한가로 증여세를 줄였으니까 이익을 본 사람 김 회장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화살을 다른 사람으로 돌리고 있는 거죠. 다운키움그룹 측에서는 연관없는 일이다, 이러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또 한 명의 회장님은 아란티 전 회장님인데요. 뉴스에서 나온 것에 의하면 자산을 잃고 울고 있다, 회사와는 연관이 없으니까 언급하면 고소하겠다,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공통점은 모두 나는 돈을 잃었다, 그래서 나는 피해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쨌든 증권사가 이 피해를 물어야 되고 나중에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되는데 개인들이 파산 신청을 해버리면 증권사가 독박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 증권사도 이 피해 규모에 따라서 망할 수도 있는 거죠. 이번에 수도권 의사들도 여러 명 파산당할 위기에 놓여 있거든요.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소액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원이 500명 정도가 완료되어 있는데 두 당 쓴 금액이 수십억 원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크게 들어갔고 크게 망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 사건이 단순하게 끝날 게 아니라 파급이 클 수 있는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 사태에서 돈을 번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점도 특징인데요. 모두가 자신이 피해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번에 수도권 의사들이 많이 엮였는데 의사들 같은 경우는 세금을 굉장히 많이 냅니다. 최고 세율 45% 정도를 내지만 여기에 더해서 뭐 건강보험이나 이런 걸 더하면은 세율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의사들 중에서 미술품을 산다던가 아니면 이번처럼 컨설팅 비용을 댄다던가 이런 식으로 탈세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의 탈세 수단으로도 활용했다는 거죠. 그건 단순히 금융감독원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번에 국세청까지 투입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봐요. 그러면서 파급력이 상당한 게이트가 터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사건이 터지면 잠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는 피해 호소를 하고 있는 이들이 많아요. 그 이유는 이번에 가담한 사람들이 유명인들도 많고 자산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해외로 도피할 수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차라리 여기서 죄를 가면 받자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또 하나의 이유는 금감원이 과거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금감원장이 검사 출신이에요. 애매한 대처를 하느니 차라리 감형을 받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판단을 했을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본인의 판단이 아니라 법률 자문을 받고 있는 변호사들이 있을 거예요. 이 변호사들이 이렇게 조언했을 겁니다. 이번 사건의 각을 봤을 때는 내분으로 일어난 거고 폭로전이 벌어지게 되면은 죄가 다 드러날 거다. 도망가봤자 결국은 피할 것도 없다. 당신이 자산가기 때문에 피해봤자 그 국내에 있는 자산이 홀딩되면서 더 불리해질 수가 있다. 차라리 깔끔하게 빵에 갔다 와라 그러는 게 더 나을 것이다. 수사를 받고 공범을 풀고 협조를 하고 나는 피해자니까 감형을 해달라고 해서 최대한 징역을 짧게 살고 나오는 전략을 쓰고 있다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과거 작전 세력 수사와 다르게 뿌리 끝까지 일망타진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 최초의 사건이 될 수도 있다라고 봐요. 아직 수면 아래에 있는 세력들에게 말씀드리면 차라리 자수해서 감형받기 바라겠습니다. 수사 대상의 이름들 다 있을 거예요. 차라리 자수하고 공범 불구 처벌받고 감형받는 게 훨씬 더 나을 거다. 검사 출신 금감원장이에요. 진짜 선택 잘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일로 작전 세력이 싹 다 사라지면 좋겠어요. 한탕주의를 버리고 스스로 공부하는 투자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도박 같은 투자하고 싶다 끌어오를 때는 사랑하는 부모님, 배우자, 자녀들 얼굴을 먼저 보세요.